6월 3일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선 경쟁자인 김교흥 의원을 앞서는 결과와 함께 양자 대결에서도 유정복 시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공식적으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지난 12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인천에서의 성과가 정권 재창출의 핵심 골이라며 인천시장 도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인천 시민들이 이 대통령에게 채권을 주장해도 된다고 언급하며 청와대와의 관계가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판자촌 출신으로 험지인 연수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내 경선과 본선을 뚫어야 인천시장에 당선될 수 있으며 경선 경쟁자로는 김교흥 의원이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박 의원이 김 의원과 유 시장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주현입니다. 명예남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들의 압도적 지원 속에서도 정청래 현 대표에게 패 예상 밖이라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이후 그의 역할을 놓고 당대표 제도전, 입각, 총리, 비서실장 등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지만 정작 본인은 침묵을 지키며 본토중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는데 인천시장 출마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었죠.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은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궤도로 좀 들어가고 있고 뭐 민생, 경제,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네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회복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근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여셨는데 네. 인천시장 나가시나요? 예,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네. 결심하기까지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나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번 전당대회 다시 도전한다부터 아니면 김인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올 경우 그 총리 또는 비서실장 입각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차지하는 박찬대라는 포지셔닝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1년 7월 1일 20대 대선 예비 후보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수석 대변인으로부터 함께 하면서 거의 한 5년간을 한치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같이 대선도 치르고 위기도 극복하고 네네. 예, 그 와중에 복귀 또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에 대선 총괄선대위원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지난 한 5년간의 세월을 이재명 대통령과 쭉 해왔던 것이 제 정치 인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통된 점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까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아니면 적절한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하고 어떤 것을 잘 균형을 잡아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오랜 숙고 끝에 예, 제가 나고 잘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저는 중앙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이 지방정부에서 함께 동반해서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5년 뒤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왔던 많은 성취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인해서 흔들렸던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권 재창출을 못하게 되면 이명박근혜가 등장하고
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니까 윤석열이 등장하는 그런 아픈 학습 효과를 통해서 5년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 재창출돼서 대한민국의 혁신과 개혁 그리고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 첫 번째 징검다리가 바로 올해 있을 지방선거의 큰 승리 아닌가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고민 끝에 오랜 꿈이기도 했던 인천에서의 제 역할을 찾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랜 숙고 끝에 많은 조언과 그리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지셨는데 출마 의지를 밝히셨습니까? 그렇죠. 만찬을 앞두고 네. 덕담을 주셨는데 말이 길어지셔서 시장합니다. 네. 너무 배고픕니다.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유와 또 해악의 표현을 사람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5일 만찬 때 출마와 관련된 의중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후보 면접이 있습니다. 네네. 예, 구체적인 출마 선언을 아직 이어가지는 못했는데 오랫동안 마음에 뒀던 아젠다라든가 정책 목표라든가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출마 선언과 함께 정책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있을 면접을 부담감을 가지면서 잘 치르려고 합니다. 물론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저희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당내 후보 적합도 아마 김기용 의원이 하고 경선이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네, 지금 후보가 김교웅 후보 그다음에 저 아마 이렇게 두 명으로 지금 압축이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장에 마음을 두고 출마하셨던 후보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많으셨는데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두 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당에서는 뭐 적격도 조사라든가 면접, 내부 평가를 통해서 경선 여부를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는 현 유정복 시장이 될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유종복 시장이 좀 예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학재 후보, 뭐 윤상현 후보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유종복 현 시장하고 유종복 시장의 3선 도전 길목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을 묶이는 세 곳인데 어느 순간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은 좀 민주당의 텃밭인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 계속해서 선거에 연전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를 봐도 지금 가상대결에서 워낙 압도하고 있는데 경기, 인천이 이렇게 민주당 밭이 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각 지역별로 또 소지역구별로는 또 험지가 있긴 합니다. 사실 서울, 인천, 경기를 이제 수도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하고 인천이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총선의 결과도 늘 왔다 갔다 하든지 캐스팅 보토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당선됐던 20대에 그때 이제 부터 가까스로 균형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총선에서는 계속 20대, 21대, 특히 21대까지 쭉 민주당이 지금 압승을 하고 네. 있는데요. 아마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기반이 흔들린다면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인식이 경기도에서는 그대로 정치적 결과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네네. 서울 시민들의 평가는 조금 달라지고는 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주가 지수 뭐 5,800에 육박하고 있는 이러한 개혁 드라이브와 성장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수도권도 좀 더 뜯어다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이 또다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쨌든 5국 3특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그다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이런 통합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만의 독자 생존 방안은 무엇이냐, 인천의 미래는 무엇이냐, 그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네. 박찬대가 말하는 미래 인천 청사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만연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5극 3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극인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4극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중에서 특별도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강원, 전북, 제주.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 지금 최근에는 행정 대통합을 통해서 네네. 예, 대전과 그리고 대구와 그리고 광주를 포함해서 지금 행정통합 특별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수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한번 수도권이기 때문에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수도권 내에서는 1,000만의 서울, 1,500만의 경기도 거기에 비해서 300만의 인천이 갖고 있는 상대적 소외가 있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중 소외에 지금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야 될 것인가. 수도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뛰어넘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순위적인 정책과 예산과 재정에서 인천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장을 결심한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수도권에 있지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과 발전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 있지만 지금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송도와 청라와 영종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결국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도 한꺼번에 살려서 네, 국토의 종합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과 수도권 이중 소외에 빠져 있는 인천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기존의 행정 또는 과거의 정치적인 문법을 가지고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적극 행정과 새로운 해법들이 나와야 될 텐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회계사의 경제 전문성과 그리고 과거의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고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을 할 때 내란을 극복해 나갔던 그 결단력 그리고 치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과 전국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내는 균형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다음에 인천이 대통령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저는 이 균형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 해법을 박찬대만이 찾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자신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부드러운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난 그 윤석열 탄핵안 가결 때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 부를 때 그 결기는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의 시장으로 나서기 때문에 인천에 이제 본선에 나서시게 되면 보궐선거가 두 곳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곳 다 상징성이 워낙 커요. 한 곳은 대통령의 전 지역구였던 계양을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 이제 시장에 출마하시게 되면 비워줘야 할 연수갑이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복당 신청을 했고 원래 본인의 지역구였죠. 그다음에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주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나 경쟁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의견도 당 안팎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경기에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천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천 출신 당대표 또 인천 출신 원내대표 그리고 또 인천 출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출됐다 보니까 정치의 무게감이 인천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인천시장 후보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실 압도적인 결과를 쭉 이끌어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예상이 되고 있는 두 군데에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네네. 인천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의사를 일부 비췄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지금은 복당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한 행보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항을의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가 누가 더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특히 전략공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네네. 특히 우리 연수갑도 이 보궐선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 역사상 첫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럼요. 항상 험지였습니다. 예, 네. 3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수월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고요. 여기도 험지이다 보니까 연수갑의 특성, 그다음에 개항을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민주당 전체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후보가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안팎에서는 박남춘 전 시장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쟁력도 연수갑에는 상당히 적합하다라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갑에서 제가 시민들의 도움과 하늘의 도움으로 3번 붙기는 했지만 상당히 보수화가 진행되어 있고 연령층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민주당의 후보로는 쉽지 않다.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뭐랄까 중도적이고 그리고 연수갑의 특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네네.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연수갑 같은 경우에는 김남준도 언급되고 송영길 전 대표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박남춘도 언급되기 때문에 인천시장 선거와 개항갑 그리고 연수갑 이 3군데 지방선거에 전부 다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아껴 오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게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버텨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거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 이상의 결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흔들리니까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세우니까 이 3가지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생도 그리고 외교도 그리고 경제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사실은 주택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해결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과로하시고 계셔서 지속 가능할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정부에 있는 분들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지금 벅차게 지금 뛰어가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 잘 해내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통령의 노력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이 지방정부에서도 그냥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가지수가 5천이 넘어가고 네네. 수출이 호조를 이루어도 골목 상권과 상인들의 마음에 경기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경기가 아직 좋아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와 대통령의 노력으로 이 정도까지 왔지만 지방정부에서 시도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나면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에 6.3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 인천이 우리 수도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힘
거기에도 분명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동시에 정치적 효능감을 최대한 높여서 국민의 삶을 제고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정치가 인천에서 시작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 선두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마의 즈음에서 갖고 있는 저의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참 이재명 잘한다 또는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답다 일 잘한다 어찌됐든 많은 것이 정상화가 됐지 않습니까? 외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도 그렇고 코스피 5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시장 개장과 동시에 지금 5,900선까지 지금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상당히 전략적이고 머니 무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자 여기에서 당정 간의 마찰은 계속해서 노정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겉으로 비춰져 있는 모습은 당정 간의 마찰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제가 청와대 내부의 입장과 우리 당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 시행착오가 일부 있을 수 있고 네네. 소통의 문제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잘 맞춰가고 있는 중이다.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뭐 중간에 이제 뭐 다른 일도 껴 있기는 했지만 원내 지도부도 새로 발족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하는 만큼 민주당이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총력으로 함께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약간의 불안한 부분이라든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반드시 좁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라는 속성상 뭐 권력 투쟁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권에도 도전하셨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계속해서 상회하는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은 부동산 등등 민생 현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당 내에서 오가는 목소리 수위가 지난 합당 논란 과정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높다 보니 또 이것이 무슨 계파 싸움 아니면 차기 전대 싸움 이런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니 그것이 과연 집권 여당이 지금 보여야 할 모습 맞냐 이런 지적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뛰어난 역량에 그 기대치에 민주당이 마땅한 성과를 지금 현재는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5%, 70%에 육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은 거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일부 뭐 당권 투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혹시 계파 싸움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 실질적인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차기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거를 표출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지금과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뭐 저희가 반드시 수용해야 되지만 그것이 심각한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앙정치에서의 역할도 일부 고민을 하고는 있었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코워크 일치를 함께,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라는 것에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중앙정치와 관련된 그 부분들은 점차 해소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계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또는 비판을 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과 당원들이 있는데 절대 계파 정치를 지향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온전히 우리가 잘 뒷받침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각박하게 경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독일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G3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대통령실과 민주당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힘을 다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판 기념회 정청래 대표가 참석을 했던데 전당대회 이후에 두 분이서 따로 만난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자주 만났죠. 뭐 최근에 이제
사진이 한 두어 번 공개가 돼가지고 한 네. 두 번 정도 만난 거로 생각하는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뭐 그때 필요한 경우는 만났다. 남들이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경쟁했기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앙금이라든가 불편함이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당대표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면 그래도 조금의 제안과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죠. 예. 지금 이제 또 역할이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가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께서는 지금 민주당을 좀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잘해주시기를 저는 조언을 드리고 그쪽에서는 지방선거 나가는 입장에서 좋은 경쟁과 아마 승리를 바라고 있는 마음인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끔씩 만나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네네. 뭐 사진으로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경쟁할 때는 경쟁하지만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동지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말씀 드릴 거고요. 다만 당원들의 눈에 시민들의 눈에 못 차는 부분이 있다면 뭐 당 지도부가 되든 정부가 되든 그분에 대한 적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등으로 끝이고 정쟁으로 끝이지 않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합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민주당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